편지가 왔습니다. 비서동지, 예, 이렇게 많은 훈련 기제를 일식으로 갖춰가지고 이동훈련장까지 찾아와 주시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내 오늘 지구 온 것보다 받는 인사가 더 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군인들이 진심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비서동지, 됐어. 고맙습니다. 정치지도 너무 우린 예. 그저 동무들이 건강해서 조년초소를 굳건히 지켜주길 바랄 뿐입니다. 후방민들의 당부를 꼭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서동지, 예, 좋아들 하는만요. 예. 그래. 자.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과를 범하고 현재 오는 임산사 합소에 내려가 있다는 조영근이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조형군? 예. 조형군. 이건 내 새로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와는 어떻게 됩니까? 친척인가요?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이 우리 중대에 있습니다. 조성찬이라고 상급병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느 병사입니까? 여기 없습니다. 예? 지금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조성찬 병사의 아버지라. 제 이런 말을 안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그 동무가 아버지 문제로 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기에. 조형군.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 사람들이 왔댔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성찬 동무의 생각이 더 많아질 겁니다. 생관점도 투쟁기풍도 생활방식도 성문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 꼴을 없이 받들고 월 생산 계획을 앞당겨 끝낸 기세로 새로운 전투에 진입하는 대범 목재가구 공장 정체정업원 동지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기종기, 그 안쪽부터 꺼내라는데. 비서동무. 예. 군대 동무들한테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뭐려? 지배인 동무가 생산 주의를 하느라고 수고 많았겠습니다. 그래, 각들 일은 다 잘 됐습니다. 예. 군대 동무들이 정말 좋아하더구만요. 예. 거참 잘 됐습니다. 지배인 동무, 그 조영군 동무 말입니다. 예. 그 동무가 도대체 어떤 과오를 보면서 임산에 가 있습니까? 예. 바로 이 건조로 감시 근무를 서면서 그만 졸다가 사호로 안에 넣었던 목재를 다 태워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임산에 보냈구만요. 예. 사고심의 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형은 너무 얘기는 왜 꺼냈습니까? 우리가 찾아갔던 초소에 바로 그 동무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찬이가요? 예. 그 병사가 제 아버지 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더군요. 형근이 그 사람 참 한심한 사람이군요. 자식에게 어떻게 편지를 했으면 그런 일이 다 생겼겠습니까? 비서동무, 그쯤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예? 그쯤한 일이라고요? 병사가 부모들의 일로 마음이 흔들리면 군사복무에 지장이 되는데 그 이상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서동무,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 병사를 위해 형은동무 문제를 달리 처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편지를 바로 하게 대책을 세우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비서동지 불렀습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노동과장 동무, 예. 내 형군 동무의 문건을 봤는데 그가 고급 도장공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근데 어떻게 돼서 사고 당시엔 곤조로에서 일하게 됐습니까? 본인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도장 일을 하기가 곤란하니 당분간 다른 직종에 옮겨달라고 제기왔기에 지배인 동지하고 토론하고, 사실 도장 기술에서는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하는 참 아까운 동료였습니다.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단 말이죠. 과장 동무, 그의 시력이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그 후 눈치료를 받았답니다. 자, 저 뒤에서도 나오시오. 앞에 빈자리들이 있지 않소? 서재반, 자, 여기 나와 앉으시오. 자, 여기도. 자, 빨리들 정도를 하시오. 비서동지, 후반가족 전원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시작합시다. 예. 교nik과장 동무는 어딜 가? 예? 전 아직 후반가족이 아닙니다. 그렇소? 예. 그럼 비후반 가족 모임에 참가해야겠구만. 참가해야죠. 근데 어디서 하는지? 아니? 아이고. 아이, 이런. 자, 예, 자. 참. 나도 빨리 아들 녀석을 군대에 내보내야지. 이거 어디 망신스러워서. 가만. 소재 직장장 동무, 예, 딸이 군대 나가 있죠. 예, 해안포병입니다. 직장장 동무는 딸한테 편지를 자주 해줍니까? 편지 말입니까? 예, 한 해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제가 2번, 집사람이 1~2번, 도합 100번쯤 합니다. 5번이요? 앉으십시오. 5번이라. 도장반 봉순 동무, 네, 아들한테 편지를 자주 해줍니까? 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꼭, 예. 어떤 땐 2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나간 지 몇 년째입니까? 5년하고 2달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0여 통 남아 보냈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속보에 내야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 자식한테 편지하는 거야 응당한 일인데 석보에 내지 마십시오. 창피합니다. 동무들도 오늘로 노동신문을 봤겠지만 최전원 처소를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전사들과 담화하시다가 그들의 고향과 부모들의 안부부터 물으시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좋은 소식이 담긴 고향의 편지는 병사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대로 우리 장군님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선군 영도는 조국과 우리 민족의 생명선입니다. 때문에 경리하는 장군님의 영도를 제1선에서 받드는 인민군대를 물신양면으로 원호하는 길은 곧 최대 애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비서동지, 제 이제부터는 매달 좋은 소식만을 자식한테 써보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군시대의 병사의 부모답게 혁명과업 수행과 인민군대 원어사업에서 모범이 되자는 제목을 가지고 긍정자료를 통보해드리자고 합니다.
돌까요? 아니. 이쪽으로 돌라요. 이쪽으로. 야,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야,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않소. 오른쪽으로. 아이고, 야, 이렇게도 발을 맞추기 힘들다고요? 경리과장놈, 여기선 뭐더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비서동지가 어떻게? 근데 이 침대는 뭐요? 합숙생이 불어서? 예, 그 작년에 제대되온 불의수반에 신용미동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과 합숙에 들겠다고 제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예. 왜 갑자기 합숙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그걸 말하자면 좀 그 사연을 얘기하자면 좀 깁니다. 가만. 우선 침대를 바로 놓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보세요. 이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그 사연이라는 게 뭐요? 예, 그 동문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이모 손에서 자라 군대에 나갔는데 아니, 복무 기간에 이모마저 돌아갔답니다. 예, 제대대에 와서는 애사촌 오빠한테 얹혀서 살다나니 아마 불편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숙에 들겠다고. 예, 그랬었군요. 언니, 관련 언니, 제 방이 어디예요? 마침 그 동무가 옵니다. 예. 영미, 여기야, 여기. 수고했다. 이 방이에요. 야, 이걸 참. 어머나, 미안합니다. 비서동지가 계시는 줄 모르고. 영미동무, 네, 오랫동안 병실 생활을 해왔는데 또 합숙 생활을 시키게 되는구만. 안 됐어. 이렇습니다, 비서동지. 전 더 좋습니다. 더 좋다? 네, 그래, 받은 청각은 없나? 저 아직. 있긴 있습니다. 죽자 살자 하는 미끈한 청각이 있습니다. 예. 이 언니가 정말. 에휴, 부끄러워하긴. 처녀 시집 가는 게 무슨 흠인가? 저 영미동무의 애인이 어디서 뭐라는 동무입니까? 그 동문 설계사업소 시설계 사업소 책임 설계사랍니다. 예. 바싹 당겨라 가슴까지. 자, 좀 더. 다섯. 다시 한번 끌어올리자. 자, 여기. 자, 아버지만큼. 자, 좀 더. 일곱. 아니 여보,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애를 철봉대에 매달아 놓고 야단이에요? 방해하지 마. 얘가 군대 나가는가 마는가는 심각한 문제요. 자, 다시 끌어올려라. 자, 조금만 더. 아이고야, 허시가 어디 상하지 않았니? 젠장, 넌 누굴 닮아 그리 약골이냐? 그래가지고 군대 나가내겠니? 자, 다시 매달려라. 아니, 애가 넘어진 걸 못 봐요? 요 태어나던 운동을 갑자기 시킨다고 애가 체력이 달라지겠어요? 운동도 정상적으로 시켜야지. 이건 그저 자전거 바퀴에 바람 넣듯 하니. 뭐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애를 오르만지며 싸고 돌면 구실을 못해요. 내가 싸고 돈다고요? 나라. 그러지 않고. 그럼 이 애가 몸이 약한데 먹이지 않고 체력 단련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그러니 우선 영양 보충을 잘해줘야지요. 그야 물론. 됐어요. 허시가 들어가자. 엄마가 널리에서 닭곰을 해놨다. 뭐? 닭곰? 어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우지가 약하면 군대에 나가도 구실을 못한다고 했어요. 좀 더 해보고 들어가 먹겠어요. 자치 어머니. 녀석도. 아버지, 계속하자요. 오냐, 영타. 자, 다시 한번 해보자. 그 현근동무만이요? 현근동무가 옳구만. 아니 이거 지배인동지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요. 그래, 어떻게 올라왔어? 예, 기계톱이랑 수리할 소공구를 좀 구할까 해서. 님산일이 힘들겠는데 고생이 많겠어. 뭐 괜찮습니다. 집으로 가던 길이요? 예, 그럼 타. 아니 전 시내버스를 타면 됩니다. 자서. 아,
자, 이거. 자, 먼저. 네, 그러지 않아도 동문의 집에 한번 가보려 됐어. 며칠 전에 우리 당비서동무가 군대 동무들한테 갔다 왔는데 글쎄 그 부대에 성찬이가 있더라. 우리 성찬이가요? 예. 왜 그러? 그러니 우리 애가 이제는 이 애비를 다 알고 있겠군요. 예, 이미 다 알고 있더라. 현금 동무는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숨겨온 모양인데 성찬이가 아버지 문제로 해서 마음을 쓰지 않게 그 편지랑 좀 자주 해줘. 그럼 우리 집에서 누가 편지를 했다는 건데 혹시 성호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는지 어서 갑시다. 아이고, 이러라고 머리대라고요. 아주머니, 여기 어디 조형군이라는 사람이 어느 집에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예, 우리 집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거기 누구신지. 아주머니, 가면서 얘기합시다. 집에 땔감이 떨어진 게지요? 예, 이 집입니까? 예. 정말 수고했습니다. 어려. 네가 형한테 편지를 했니? 이 애비가 어찌 됐다고 형한테 편지를 했냐 말이다. 말은 내도 되지 못해? 네가 진짜 옳지? 응? 예, 제가 했어요. 이 녀석아, 왜 집에서 여지까지 애비를 숨겨왔는지 그래, 그걸 모른단 말이냐? 응? 이 덜대먹은 자식 같으니라고. 여보, 정말. 당신 오래간만에 집에 와서 이게 웬일이요? 예, 애가 아무리 잘못했기로서니 손을 대는 법이 어디 있어? 손 안 대게 됐소. 이 녀석이 제 형한테 이 애비를 낱낱이 줘버리단 말이오. 제 형 생각은 꼬물만큼도 안 하는 녀석. 아니, 여보. 그만하십시오. 아들한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써보냈을 뿐이겠는데요. 거긴 도대체 누구시오? 야, 당신이 일하던 공장 당비서동지예요. 이거 인사가 늦어서 안 됐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의 루추한 꼴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형한테 편지한 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군대 나간다면 저한테도 고지 편지를 써보내겠나요? 뭐라고? 자식 걱정에 머리 새는 게 부모라 했거니와 아버지라는 게 오히려 자식들이 근심거리가 되었으니. 비서 아저씨, 우리 아버진 다시 공장으로 돌아올 수 없나요? 예. 성모야, 그럼 못 써. 아버지, 운별이냐? 엄마가 왔어요. 그래? 지금 오세요? 당신이 어떻게? 감자 육종 시험을 끝내고야 들어온다더니. 끝냈어요. 그렇소? 수고했구만. 아버진 뭐예요? 엄마가 왔는데 반갑지 않나요? 그래, 반갑다. 그럼 한번 웃어봐요. 엄마, 됐지요? 애도 참. 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가거라. 아버지, 들어가자. 여보,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
이곳이 정전의 권구판이고 이쪽 것이 새롭게 만들려는 권구판입니다. 정전에는 먹재를 전면적으로 대던 곳을 여기는 테두리만 각자를 대고 안에는 십자형 석대를 채우자는 겁니다. 비슷한 생각인데. 문제는 이 십자형 석대가 외부적 압력에 견뎌내겠는가 하는 건데. 여러 번의 시험 과정에 확신을 가졌지만 이 석대 별 계산만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미동무, 어떻게 이런 착상을 다 하게 됐어? 인민군대 동무들에게 더 많은 훈련 기제들을 만들어 보내자면 먹재 이비가 계속 탐구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소 기사동무들? 영미동무를 좀 도와주지 않겠소? 지배인 동지가 우리 기술가 동무들을 여기로 부른 의도를 이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미동무를 힘껏 돕겠습니다. 돕겠습니다. 동무들, 영미동무와 같이 언제나 군대 원호를 먼저 생각하며 일하니 기술 혁신도 더 잘되고 생산 성과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선군 사상이 오늘 모든 것을 보고 대하는 기준인 것만큼 우리 항상 이런 관점에서 일해 나갑시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들은 철저히 설계상 여부를 지켜줘야겠어. 지배인 동지, 왜 그럼? 형군 동무에게 권고함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 현군 동무가 집에 없습니까? 림산으로 떠났답니다. 떠나다니. 군대에 나가 있는 마다들이 고민한다는 걸 알고선 말없이 림산으로 떠났답니다. 비서동무가 알고 있어? 네, 지배인 동지한테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비서동무가 어디 있어? 제재반에 가 있습니다. 좀 쉬어. 예. 지배인 동무입니까? 예, 수고합니다. 비서동무가 현근동무 때문에 공연한 석을 썩이는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비서동무가 오기 전 일인데 현근동무 문제를 우리가 잘못 처리한 건 없다고 봅니다. 글쎄, 물론 그렇겠죠. 사고를 치고 처벌을 받는 거야 응당한 일이다. 이건 도리어 제견해서. 네, 그래서 현근동무를 만나 잘 이해를 시켰는데 사람도 참 비서동무. 그러니 그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아니죠. 그 일로 한 병사가 마음속 고충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예? 난 지배인 동무가 그렇게까지 무관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병사의 마음에 한 점의 그늘이라도 생기면 그가 쥔 총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병사가 아버지한테서 바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오직 기능 높은 노동자로서 당의 믿음을 한 구사는 아버지에 대한 긍지와 용례뿐이었습니다. 헌데 너무도 소박한 병사의 그 긍지와 용례감을 당장 되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현군 동무 문제를 어떻게 응당한 것이라고만 하면서 외면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비서동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자식 일이 아니라고 해서 외면했던 건 사실입니다. 지배인 동무, 병사들의 얼굴에 한 점의 그늘이라도 비끼면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제가 전현의 땅 구부대에서 사관장을 할 때 체험한 일입니다. 눈보라 사나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우리 장군님께서는 위험천만한 천령의 오름강판길을 넘으시어 최전엔 우리 중대에까지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장군님께서요? 예.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담화를 하시다가 한 병사의 밟지 못한 얼굴을 보시자 그에게 거듭 물으시더군요.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고 말입니다.
그 병사는 어쩔 수 없이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과오를 범하여 법적 제재를 받았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고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다가 지휘관들에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과 생사를 같이 할 군복 입은 혁명 동지인 것만큼 아버지가 책벌을 받았다고 하여 그를 외면하거나 문제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오히려 위축되지 않게 더 관심하고 내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부대를 떠나시던 장군님께서는 문득 차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더니, 사관장, 그 병사를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질 않노만 동무가 그 병사를 잘 돌봐주어 효륙의 종이면 돼요. 나의 혁명동지인 그의 얼굴에서 그늘이 가셔지지 않으면 난 잠을 못 자오. 잠을 못 자. 집에 있는 내 아무래도 형군 동관대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자기 문제가 송찬이네 부대에까지 알려줬으니 생각이 많을 겁니다. 형군 동무가 저기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저...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수고합니다. 아니, 비서동지가 안녕하십니까? 네, 형군 동무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병사의 아버지답지 않게 왜 그렇게 축 처져 있습니까? 예? 형군 동무,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댔다는데 혹시 그게 그때 사고의 원인으로 된 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미 다 회복됐습니다. 대답을 피하는구만요. 자, 이걸 보십시오. 이야, 이거 이건 지배인 동무가 보낸 겁니다. 형군 동무가 이번에 이걸 구하려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고 지배인 동무가 얼마나 노여웠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예. 지배인 동지도 참. 그리고 이건 도장반 동무들이 보내는 겁니다. 예. 아까 보니 신발이 해줬더군요.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어보십시오. 비서동지, 됐습니다. 너무 이러시면 전. 그럼 이걸 다시 지고 가랍니까? 자, 신어봅시다. 아니, 비서동지. 글쎄 신발을 벗으십시오. 다행이군요. 꼭 맞습니다. 비서동지. 예. 비서동지 마음을 다합니다. 예? 저에게 힘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됐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이젠 군사복무하는 아들이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제 무슨 낯으로 자식 앞에 나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고을이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부모 되기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내가 만약 송천이었다면 아버지가 이미 범한 과오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 죄의식으로 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아버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형군 동무도 우리 장군님께서 왜 그토록 자주 초소를 찾으시는지 잘 알고 있죠. 병사들이 보고 싶어 한밤에 천리도 가십니다. 형군 동무는 바로 장군님의 그 품에 자식을 맡긴 병사의 아버지입니다. 헌데 어떻게 그런 나약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고 또 맥을 넣고 주저앉아 한숨만 쉴 수 있는가 말입니다. 과오를 범했다 해도 맥을 놓지 않고 그 과오를 빨리 씻는 것이 송찬이가 진정으로 아버지에게서 바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난 말입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 화면에서 인민군 초소들을 쉼없이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배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집 걱정 때문에 마음속 그늘을 가진 병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장군님 앞에 나서게 된다면 그건 만회할 수 없는 우리의 죄라고 말입니다. 비서동지, 이놈이 속통이 좁은 놈이었댔수다. 아들한테 편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의 아버지 구실을 꼭 하겠습니다. 형군동 됐습니다. 어서 일어서십시오. 난 형군동무가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비서동지. 내 고향 맑은 하늘에 나르는 새들을 봐도 내 고향 푸른 언덕에 만바람 꽃들을 봐도 산 넘어 제전녀 전어가에 서 있는 병사를 생각하네. 소중한 우리의 삶도 저국의 밝은 미래도 억세인 청대 위에 빛나고 장장하여라. 장군님 이끄시는 순근의 한계를 따라 한마음 바쳐가리. 어떻소? 완전히 성공입니다. 성공. 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목재 예비만을 가지고도 군대 동무들에게 훈련 기지를 꽝꽝 만들어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됐구만. 됐어. 가만. 영미동무 비서동지,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번에 영미동무가 제대군인의 솜씨를 잘 보여줬어. 혁명적 군인 정신을 말이야. 아닙니다. 옆에서 다들 도와준 겁니다. 자, 이젠 우리 영미동무의 국수만 먹으면 되겠는데. 그 설계사 총각하고는 거짓 무르익었어? 엄마, 영미동무! 정남동무! 영미, 성공을 치고.
분이셨구나. 누구야? 안 됐습니다. 전 비서동지인 줄 모르고 무슨 학생이 장난하는 줄 알고 내가 사실. 저요. 우리 영미 동무가 기타를 잘 타는 거네요. 비서동지, 예, 저 기타 소리엔 사랑의 고민이 오려 있답니다. 사랑의 고민? 저 시절엔 꼭 저런 공정을 고쳐야 하는 건지 참. 영미 동무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 설계사 청각이 영미의 창의 고안을 도와주면서 서로 사랑에 맺어져 죽자 살자 하댔는데 요즘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저렇게 쓸쓸하게 기타만 탑니다. 그 설계사 총각의 이름이 뭐라고요? 소정남이랍니다. 소정남? 저기 있는 히틀이 설계상의 요구대로 잘 세워지지 못한 것 같소. 그리고 골조 철근들을 설계의 표준 치수대로 정확히 세워야 하오. 자, 여길 좀 보. 설계사 동지, 예, 저 밑에 선임이 찾아왔습니다. 손님? 네. 모를 사람인데 어디서 왔다? 목재 공장 당비수랍니다. 뭐? 목재공장 당비수? 네. 알겠어. 물론 내게는 동무에게 우리 영미하고 무조건 가정을 이루라고 요구할 자격은 없어. 또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제대군인 처녀가 어째서 고민하는지 그걸 동무에게 묻고 싶구만. 비서동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결코 식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 저희 집이 지방이다 보니 저도 합숙 생활을 하는 형편에서 이제 당장 결혼을 해도 살림 별 것이 없습니다. 전 사실 그런 소중한 처녀를 보다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랬댔구만. 종남이, 내 부탁한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영미를 더 자주 만나주고 뜨겁게 사랑해달라고.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아니야, 그 말은 내가 해야. 손길 따라 주체강 너를 친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랑. 당신 거기서 뭐래요? 당신 왔어? 거짓 다 됐어. 당신은 무슨 일이에요? 내일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는 말만은 제발 하지 마오. 아이 참 당신. 인조요. 누가 당신 도로 이런 일을 도와달랬어요? 아, 내가 한다니까. 어서 나가요. 아이, 어서요. 아니, 참. 점수를 따는가 했더니 거만 떼었군. 이걸 깔고 앉아서 퇴근 전에 다 해치워야 하는 건데. 여보, 이거 우리 집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서 살기엔 너무도 큰 것 같지 않소? 왜 둘이에요? 운별이 있지 않나요? 글쎄, 운별이도 군대에 나가면 말이야. 집이 썰렁하겠지? 갑자기 집 얘기는 왜 꺼내요? 뭐, 그저 그렇단 말이지. 여보, 당신 오늘 저한테 긴 이야기 할 말이 있지요? 뭐예요?
어서 말해요. 네? 좋았어. 그럼 말하지. 우리 공장에 말이야. 부모 없는 제대군인 처녀가 당장 결혼을 하고 살림을 패야겠는데 총각도 합숙생이라질 않소. 당신이 당비서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데리고 살자는 말을 하자는 거였지요? 당신하고는 말할 재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말이야. 저 우빵 있지 않소? 됐어요. 여보. 글쎄 갑자기 부닥치니 물론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난 당신이 내 심정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당신도 알지 않소.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가 하는 걸 말이야. 일찍이 부모를 잃은 난 어린 누이와 함께 알순하게 당의 혜택만을 받으며 자랐지. 당에서는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어누이에게 부모 없는 서름을 가셔주려고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모두 무상으로 공급받도록 조치를 취해주어 정말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하며 자랄 수 있었어. 누이가 나이 들어 시집을 가게 되었을 때였지. 철없던 난 누이가 날 버리고 다른 사람과 살려고 한다고 고깝게 여기면서 집을 뛰쳐나와 어른들의 속을 많이도 속였어. 그렇게 철없던 날 당에서는 인민군대에 입대시켜 오엿한 군인으로 키워줬고 제대 후에는 대학을 보내주고 오늘은 이렇게 한기업소에 당일군이라는 중책도 안겨줬어. 헌데 난 아직 바다하는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장군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제대군인의 생활상 문제 하나 제때 풀어주지 못하고 있거든. 그만하세요. 이제 보니 전 여지껏 당신하고 헛살아 왔나 봐요. 뭐? 당신이 얼마나 절 못 믿었으면 그 말 한마디 하자고 빨래까지 하면서 영국을 놀았겠어요. 이제 얼마를 더 살아야 절 자신처럼 믿겠나요? 네? 섭섭해요. 정말 섭섭하단 말이에요. 여보, 고맙소. 또 고맙다는 말. 잘못했어. 결국엔 할 말이 없구만. 야,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고나 화상을 해도 하자요. 찌그러진다. 이건 내가 비서동지한테서 직접 받은 과업이란 말이야. 그러니 복종해야지. 아니, 비서동지가요? 너무 늦어진다. 어? 자, 비서동지, 예, 관리원 한옥실 비서동지가 둔 임무를 다 수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이젠 인계합니다. 영미동무, 어서 타오. 저 어디로 가는지. 가면 알게 돼요. 자, 타. 자, 어서. 네. 수고하오. 네. 어서 들어, 어서. 여보. 아니, 당사자가 이제야 오는만. 벌써들 온 게 아니오? 벌써가 뭐예요? 언제 1시간이 됐어요. 벌써 주객이 전도되군. 됐어. 자, 따라 들어. 영미라고 부른다지? 네. 어서 들어가서 시부모들 분들에게 인사를 하자요. 아니, 시부모라니요? 아직 말을 안 해준 게구만. 영미와 약혼식을 하자고 정남동무의 부모들이 올라왔어. 난 여기로 오면서 사돈님이 딸을 시집 보낼 정도면 연세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대는데 이제 보니 상당히 젊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담배 태우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글밖에 모르다나니 생활에 눈이 트질 못했는데 따님이 섭섭해할 겁니다. 예, 웬거려. 우리 영미가 이 정남이한테서 수재형 두뇌를 보고 반했는거려. 예? 아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저, 가만. 여보, 이젠 영미를 데리고 들어와서 인사를 시켜야지. 들어갑니다. 인사를 올려야지. 자, 어서. 역시 따님도 아버지를 닮아 환한 게 속을 쓰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요? 딸이 아버지를 닮으면 잘 산댔죠. 여보, 준비됐지? 네. 이거 송이꽃 마련하느라고 했는데 사돈님들 마음에 들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련하겠습니까? 대려 저희들이 변변히 준비를 자요. 못했습니다. 재물이야 좀 부족하면 뭐랍니까? 우리 영미한테는 그저 정이면 됩니다. 예. 비서 동지. 비서를. 아버지, 어머니, 영미동맥엔 부모가 없습니다. 그 서름을 가셔주자고 비서동지가 이렇게. 이건 내 오늘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해보자고 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은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 오늘 사돈님들 앞에서 영미동무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 건 가식 없는 그의 마음입니다. 영미동무한텐 7년이라는 군사복무 과정에 순결해진 심장이 있습니다.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옥가에 굳건히 서서 오로지 우리 장군님만을 그리며 부안히 순결해진 심장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청춘들의 징표 가운데서 제대군인이라는 징표보다 더 감 높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영미동무는 어려서 부모를 잃었는데 아무쪼록 친딸 삼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아, 이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절을 해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종남이, 나나 우리 집사람은 오늘 하루만 영미의 부모를 대신해 주자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 친부모가 되고 싶은데. 우와, 세상 이렇게 고마울 때라고. 글쎄, 내 나이로 보면 영미나 청남 동맥엔 누이나 옷입벌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친어머니처럼 믿고 의탁해주겠는지. 건너편 방을 영미방으로 정했는데 정남동무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자요. 그래. 우리가 부모 자격도 없으면서 이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돈님. 아닙니다. 저희들은 할 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얘들아, 못들 하느냐? 어서 부모 되실 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지. 됐습니다. 비서동지. 햇빛이 밝은 창가에 웃음이 꽃을 적에도 희망에 넘쳐
언니, 난 우리 비서동지가 용리의 친부모가 돼주는 걸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용리가 합생으로 있을 때 별다른 음식이 생기면 가져다주고 바빠할 때는 빨래나 해주는 곳으로 굴을 위해준다고 생각했지 우리 비서동지처럼 친혈육이 돼줄 생각은 못했거든요. 정말 우리 비서동지를 대할 때면 친정아버님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웅신 깊은 맏할아버님 같기도 해. 그래서 우리 종업원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를 진정으로 따르나 봐요. 우리 비서동지라고 말이에요. 하긴 그 이상 다른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우리 비서동지. 예. 노동과장 동무. 예. 형군 동무가 어느 병원에서 눈치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건 잘... 가만 계십시오. 여기 진단서에는 의대병원 안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소? 예. 의대병원 안과라. 알겠습니다. 이 방입니다. 예. 어서 들어가십시다. 예. 들어오십시오. 이 선생님이 그 처형군이라는 환자의 눈 수술을 담당했던 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저...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이 우리 조영군 동무를 치료해 주셨다지요? 네. 제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저 누구신지. 제가 조영군 동무의 당비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좀 앉으십시오. 형군 동무에 대해 선생님의 얘기를 좀 듣자고 왔습니다. 예, 그래요. 기사장 동무. 예. 이걸 왜 빨리 생산에 물리지 않소? 예, 그 소유기가... 총국에서 계속 독촉이요. 예, 알겠습니다. 인차 물리겠습니다. 비서동지, 공산당 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동무들, 오늘 초급당 확대 집행위원회에 앞서 지금 임산에 내려가서 일하고 있는 조영군 동무에 대해 좀 말하자고 합니다. 난 어제 병원에 찾아가 의사 선생들을 만나보고서야 형군 동무가 아들을 군대에 내보내기 위해서 발휘한 가슴 뜨거운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맏아들 성찬이가 어렸을 때 각막염을 앓은 탓으로 군대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이 되자 형군 동무는 아들의 손목을 이끌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한쪽 눈 각막의 일부를 서슴없이 떼주어 승상 각막 이식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초소로 떠나간 다음 형군 동무는 수술 후유증으로 신고를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공장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바로 건조로 야간 근무를 서는 날에 못 견디게 닥쳐오는 동통을 이겨내자고 강한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만 잠에 들게 되었고 그 사이에 건조로에 불이 달려 결국에는 화재 사고를 일으키게 됐던 겁니다. 전 이번 일을 통해서 공장 당위원들 앞에 자신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손군용도를 진심으로 받들려는 한 병사의 아버지가 간직한 보석 같은 마음을 보지 못했으니 제 무슨 당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비서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군 동무가 사고 전야에 눈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던 기억이고 군문까지 씌웠으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비서동지,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장 정보들 속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동무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그때 형문동무를 총진 병사의 아버지로 대했더라면 사고심의도 더 신중했을 것이고 문제 처리도 달리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군 시대의 안목을 가지지 못한 이런 무책임한 일꾼에게 형군동무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동무들, 총대가 굳세지 못했더라면 미국 놈들에게 10배번은 더 쓰러졌을 우리가 아닙니까? 경리하는 장군님의 선군 정치를 받들어 원군을 잘하는 것이 곧 우리 인민군대의 힘의 원천이며 어떤 적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경제조직 사업을 비롯한 모든 일에 앞서 항상 군대를 먼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체질화될 때 우리는 명실공히 장군님의 선군 정치를 받드는 참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서동지, 저도 꼭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선군시대 일꾼의 풍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무들. 상급병사 조성찬 동지. 동지의 아버지는 경리하는 장군님의 선군 용도를 순결한 양심으로 받드는 참된 인간입니다. 여보, 자지한테서 사람의 진속은 눈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만 볼 수 있다는 말을 배운 지는 포구나 오랜데 내 이제야 그 뜻을 깨닫는가 보. 날씨가 찬데.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형군동무와 같은 선군시대의 참된 인간들을 아끼고 보살피라고 한계공장에 당사업을 맡겨주셨는데 난 아직 여보, 지난 날들에 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아름다운 인간들이 얼마나 될까? 당신도 참. 많을 거야. 그걸 생각하면 괴롭소. 정말 괴롭소. 여보, 훈련 그만! 해첫! 성찬정무! 고향에서 편지가 왔어. 자. 이준길? 전 이런 사람을 모릅니다. 성찬동무 아버지네 공장 당시동시요. 예? 자, 어서 읽어봐. 어? 어서. 상급병사 조성찬 동지. 동지의 아버지는 경리하는 장군님의 선군 용도를 순결한 양심으로 받드는 참된 인간입니다. 우리 당조직이 동지의 아버지에게서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만 사람의 찬양을 받아야 할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고도 오히려 웅당한 국민적 의무로 여기면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묵묵히 걸머진 진실한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조성찬 동지, 그토록 훌륭한 아버지를 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병사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비서 동지,
준길동무. 예. 형근동무 문제는 심중히 논의할 테니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 예. 책임비서 동지,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비서동지, 경리과장동, 무슨 일이요? 비서동지. 저도 이젠 당당하게 후반가족 모임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군대에 나가게 됐다는 거요? 예, 어제 신체 검사에서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 잘 됐구만. 축하하오. 축하해. 자, 앉어. 예. 약거리여서 예. 군대도 못 나가고 밀리는 거 했는데.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니 어지간히 속을 썼구만. 예. 아무렴 총대를 떠나서는 못 사는 우리가 아니여. 그렇습니다. 과장동무, 내 지배인 동무하고는 이미 토론했는데 이번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나가게 되는 우리 공장 종업원 자녀들의 환송 모임을 공장에서 잘 마련해 줍시다. 여부가 있습니까? 제 자식도 있대 하는데. 가만, 경리과장동무. 예. 이번에 형군동무의 둘째 아들도 신체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 형이 군대에 나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젠 네가 또 군복을 입게 됐구나. 아버지가 이 소식을 알면 정말 기뻐할 게다. 어머니, 제 이제 최신서에 가서 아버지한테 존보를 칠까요? 군복을 입게 됐다고. 그만둬라. 전보를 쳐도 네가 떠나는 날에 오지도 못할 게다. 어머니, 왜? 제가 여지껏 자라오면서 아버지한테 투정지만 한 것이 죄스러워요. 존보는 어쩌다 집에 오신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혔는데 작별 인사마저 못 올리고 떠나자니 녀석도 처소에 가면 아버지한테 편지나 잘 써서 보내려무나 애따. 알겠어요, 어머니. 여보시오. 아니, 책임비서 동지방에 대달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출장 중이라고요? 예, 들어오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에이, 무슨 놈의 비가. 비서동. 예, 임산으로 현군동물 데리러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 현군동물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데려오자고 했는데 성우가 군대로 떠나니 만나보게 하자는 겁니다. 예, 그럼 거긴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비서동무. 네, 현군동물을 잘 돕지 못한 죄책감도 있고 해서 그러니 이번 일만은 내가 갔다 오게 해주시오. 그리고 비서동무야 오늘 저녁 일찍 들어가야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전에 운별이한테서 전화가 왔댔습니다. 오늘이 군대로 떠나가는 운별의 생일이라더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찍 들여보내겠다고 집에 전화까지 해주었으니 오늘 저녁만은 일찍 들어가시오. 그리고 애들하고 한 약속은 무조건 꼭 지켜야 합니다. 자, 갑시다. 예. 안 됩니다. 지배인 동무가 떠나면 공장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배인 동무야 월말 전투를 주의하느라고 며칠 밤을 꼬박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는 생산 협의회를 해야 하고 내가 남아서 지배인 동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걱정은 말고
생산 주의를 잘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 리중길이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은별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은별이 아버지, 왜 아직도 공장에 계세요? 영미랑 정남동무랑 모두 와 기다리는데. 여보, 들어갈 것 같지 못하구만. 형군동무의 아들도 이번에 군대에 나가게 된 걸 당신도 알고 있겠지. 헌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보지 못하고 떠나가게 할 수 없지 않소. 내 그를 데리려 떠나자던 참이여. 저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요. 하지만 은밀이도 이해할 거요. 당비서의 딸이 아니요. 여보, 내 떠나면서 당신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내일 저녁에 말이오. 군대에 나가게 되는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자녀들을 환송하는 모임에 성우와 그의 어머니를 당신이 좀 데려와 줬으면 하오. 알겠어요. 부디 잘 다녀오세요. 은별이를 좀 바꿔줘. 아버지, 은별이냐? 네, 다 들었겠지? 아버지, 전 다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 걱정은 말고 어서 다녀오세요. 은별아, 고맙다. 햇빛이 밝은 창가에 웃음이 꽃필 적에도 희망에 넘쳐 부르는 노래를 들을 적에도 고향의 행복은 정대로 지켜가는 병사를 생각하네. 고향은 걱정을 말라. 저소에 보내는 말도 저소는 염려 말라. 고향에 남기는 말도 장군님 이끄시는 선근의 정대 받드는 그 마음 한결같네. 아버지, 성호야, 네가 군복을 입었구나. 예. 영타, 응? 이 녀석도 혁띠를 꽉 조여매야지. 응? 군복을 입으니 정말 멋있구나. 비서동지, 책임서 동지한테서 지배인 동지방으로 전화가 왔답니다. 그렇소? 예, 과장님, 환송 모임을 계획대로 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에휴, 말도 말아요. 우리 비서동지가 형군동무 아들이 군대에 나간다는 걸 알고 아버지도 만나보게 하고 공장 환송 모임에도 참가하게 하겠다고 글쎄 그 먼 길을 밤새 갔다 왔어요. 아니, 어젯밤새껏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험한 길을 다녀오시다니. 네, 글쎄 말입니다. 우리 비서동진 자기 사람을 위해서라면 물속이나 불속이라도 뛰어들 거예요. 리중길이 전화 받습니다. 먼 길에 수고가 많았겠어. 그래, 조영은 농부를 데려왔어? 예, 방금 도착하는 길입니다. 구역당위원회에서는 한결같이 성군 영도를 받들려는 한인 간의 순결한 양심과 의리심을 더 귀중히 여기고 결함보다 우점을 더 살려 그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중길동무의 그 뜨거운 동지에 공감하고 형군동무를 원래 위치에서 일하도록 소환하기로 결정했어. 책임비서 동지, 고맙습니다. 예, 형군동무를 잘 도와주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배인 동무 됐습니다. 이젠 성호를 마음 가볍게 떠나보낼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앉아.
동무들, 오늘 초모생들을 위한 성별 모임에 앞서 우리가 모르고 지나온 아름다운 서행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고 합니다. 도장반의 고급 기능공인 조형근 동무는 자기가 저지른 사고로 국가에 손실을 준 데 대한 법적 제재를 달게 받으면서도 큰아들 군대에 입대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한쪽 눈 각막의 일부를 떼준 사실만은 지금껏 숨겨오고 있었습니다. 현근 동무가 성찬이에게 정상 각막 이식 수술을 서슴없이 해줘 기어이 자식들이 손에 총대를 쥐어주려고 한 그 심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난 고난의 행군식,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운명의 기로에 섰을 때 총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조국을 지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참된 의리심이 아니겠습니까? 당 조직에서는 그때 사고로 초래된 손실보다 성군 영도를 받들어 나가려는 현근 동무의 그 순결한 양심과 의리를 더욱 감높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우리 공장 종업원으로 소환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비서동무, 초모생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좀 한마디 해주시오. 제가요? 자, 어서. 초모생 동무들, 내일이면 동무들은 나소자란 정든품 조국의 수도를 떠나 멀리 최전엔 초소로 갑니다. 군복을 입은 동무들은 오늘부터 한 집안의 자식만이 아닙니다. 일단 군복을 입으면 그 병사는 조국의 아들이고 우리 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평양을 떠나 멀리 가지만 오히려 우리 장군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간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만을 간직하고 떠나길 바랍니다. 푸른 꿈 키워준 그 손길이었다면 내 마음 날개 없는 새와 같으리. 장군님 안겨준 가사로운 사랑이 나의 희망 꽃 피웠네. 축복받은 나의 삶이여, 나의 삶이여. 내 숨겨 이어준 그 불이 없다면 이 몸은 바람에 진 낙엽 같으니.
비서동지! 새로 붙인 단판. 비서동지! 무슨 일이요? 지금 마당에 가두고 왔습니다. 아니, 과장동무. 누가 왔다는 거요? 좀 차근차근 말아오. 예, 형군 동매 맏아들이 중요한 군사임무 수행에서 큰 이윤을 세웠답니다. 뭐요, 송찬이가? 그래서 이번에 장군님의 배려로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려 평양에 올라왔답니다. 그게 정말이요? 예, 송찬이뿐이 아니고 우리 공장 후반 가족들의 자녀들이 모범군인으로 가두고 왔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마중 나가 만나봐야지. 성찬아, 우리 공장 당비서동지다. 동무들, 우리 비서동무요. 자, 인사드라. 비서동지, 안녕하십니까? 상급병사 조성찬. 송찬이란 말이지. 안녕하십니까? 이야, 훈장들을 많이 받았구만. 다들 위운을 세우고 왔구만. 우리 성찬인 전사용의 훈장을 받았구만. 이 훈장이야말로 군사복무의 나날에 위운을 세운 병사들에게만 수여되는 이름 그대로 전사용의 훈장이지. 장해. 다들 장하단 말이야. 장해. 정말 장해. 비서동지, 저희들의 이 위훈의 뿌리는 장군님의 선군 정치를 진심으로 받드는 여기 고향 땅에 내려 있습니다. 그토록 진정한 고향의 사랑과 의리가 있는 한 경리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받들어 틀어진 우리의 총대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끄떡없으라! 송찬이, 가슴에 빛나는 이 위훈의 뿌리도 그 뿌리가 내려있는 고향의 비옥한 토양도 다 우리 장군님의 넓으신 사랑의 품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원군길에 바치는 인민의 지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의 정이고 참된 의리네. 동무들, 그러니 우리도 선군 용도를 받드는 한전호에 서 있다고 생각해줘. 고향과 부모들은 염려 말고 부디 경리하는 장군님과 귀중한 내 조국을 총대로 억세게 지켜나가는 길에서 다들 꼭 영웅이 돼서 돌아오라고. 비서동지, 송찬이, 비서동지.